어렵네, 이렇게. 우리 박사님들 얼굴이 뵈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일단, 우리, 먼저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익 박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칭찬을 실천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일러주셨던 네, 얘기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네, 대화를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뭔가가 좀 달라졌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멘트를 구사할 때 한 번 더, 네, 한 3초 더 생각해서 예, 어떻게 하면 먼저 칭찬의 멘트가 나올 것인가 네, 네, 고민하고 지내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생활하면 더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다 박사님의 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박수는 손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몸으로 하는 아, 칭찬. 네, 네. 우리 백창희 박사님. 네. 저는 첫 주부터 결석을 해서 명강의는 못 들었지만, 네, 네, 단톡에 올려준 전체적인 분위기와 네, 예, 또 수업 강의의 느낌을 보면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네, 지난주까지 마감할 일이 좀 많다 네, 보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어쨌든 남을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그 말은 예전부터도 좀 듣고 있어서 네, 제가 만났던 분들하고는 다 좋은 관계로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주로 이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칭찬도 평가로 했어요. 평가. 음, 네, 평가는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의미에서는 칭찬 아니라 그냥 평가일 뿐이야 사실은. 그래서 진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칭찬을 해서 그분의 또 내 자녀의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칭찬이 되는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상처를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저 세대도 칭찬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많이 다 상처받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칭찬이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정말 진짜 평가가 아니라 칭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김경호 박사님. 네, 안 들려요, 김경호 박사님. 제가 이걸로 하니까 예, 예, 들립니다. 네, 핸드폰으로 열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울리긴 하는데 한번 네, 해보죠. 네. 컴퓨터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말이 안 나가서 예, 핸드폰으로 예. 네, 열었습니다. 네. 소감, 한 주간 실천한 결과, 숙제 뭐 이런 거 말씀하십시오. 숙제 20가지 칭찬하기 잘 올렸고요. 네, 그리고 마음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끝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박수. 네, 우리 우경화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제가 그 강남의 반포 성모병원에 네네. 여기 김일 교수님이라고 이제 같이 읽기와 쓰기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예. 우리 김일 교수님은 원래 오프라인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칭찬을 좀 해드렸고요. 네. 개인적으로 집에 이제 딸이 2명 있는데, 의외로 제가 밖에서는 칭찬을 조금 나름 하는데, 네. 가족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듣고 많이 좀 반성을 해가지고, 예. 좀 어색하지만 우리 애들한테 어색한 칭찬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애들이 아빠 왜 그래? 막 그랬었는데, 네. 조금 더 좀 잘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실천하셔서 훌륭하십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어, 함경희 박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청소년 센터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을 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물론 칭찬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어머님들이 그 하시는 말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예.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쓰면서 지켜봤더니, 네. 정말 칭찬하는 어머님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손을 잡고 와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센터에 와서까지도 어머님들이 역시 학습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책을 보려고 하고, 또 뭐, 저희 그 센터에는 게임존이 있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시간관념이 철저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시간을 보고 또는 시계가 없는 친구는 몇 시에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나름대로 아이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는 학부모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거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녀를 야단치는 걸 보면서 정말 끼어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칭찬을 해야 된다. 네. 그 박사님께 배운 대로 지난 우리 강의 시간에 배웠던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저랬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어머님들한테 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물론 이런저런 훈육도 중요하지만 칭찬이 우선입니다 하는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훈육이라는 말이요. 정말 칭찬을 제대로 알면 그런 말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잔소리를 칭찬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10배, 100배 잘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잔소리 필요 없고 훈육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에, 사람들은 이게 아이들에게 좀 꼭 훈육을 하시려고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인간 이해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칭찬해서 아이들이 진짜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머니 상처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박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한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우리 3단계 칭찬,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개 단어를 섞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칭찬을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분은 늘은 서서히 바뀌고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구나. 자, 할머니들이 칭찬 교육을 참 많이 받으러 오셨어요. 이분들이 왜 오셨냐? 아들, 딸들은 너무 바빠서 돈은 벌어서 학원은 보냈지만 아이들 제대로 칭찬하지 못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내 손자 손녀는 그 못했던 걸 얘네들한테는 제대로 뭐 해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배운 거였기 때문에 칭찬해서 배운 게 여전히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카톡에서 제 광고를 보고 야, 여기 가서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오신 할머니들이 진짜 많습니다. 할머니를 엄마는 시원찮은 엄마를 만나도 괜찮대. 할머니만 좋은 할머니 만나도 이 아이들은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고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습니다. 칭찬하면.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의 역할들이 이제 저는 박사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박사님들은 여러 곳곳에 가셔서 강의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신 걸 또 집에서 실천하신 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고 부모를 바꾸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열정샘 김연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첫 시간에 수강을 못해서 박사님 녹화본 듣고 예, 끝까지 다는 못 들었는데 숙제도 오늘 백장희 대표님 올리는 거 보고 예, 제가 제 칭찬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희 언니하고 주위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제 올렸는데 예, 그래도 잘 살았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저도 가족들한테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예, 특히 자식들한테는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예, 예, 너의 이런 부분이 너무 존경스럽다. 음, 사랑해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예, 아이들에게, 예, 리스펙한다는 의미가, 예, 좀 자존감도 더 높여주는 것 같고, 소통할 때도 더 좋은 것 예, 같아서.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써서요. 이번 음, 주에는 정말 전화하면서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멀리 다 있는데 예, 끝 인사를 무조건 사랑해로 하자라고 하고 이번 주는 정말 노력을 했어요. 네, 저희 남편도 원래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예, 동참해줘서 이제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사님 강의를 저는 신청해놓고 듣지는 못했는데 이 강의를 신청한다는 그 자체가 예. 충분히 이제 칭찬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신청 자체를 안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음, 강의를 안 들어도 그냥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력하려고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 꼬맹이들 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학생들에게 박사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잘했어요. 이래 이래서 잘했네라고 했는데, 네, 표현 방법을 그냥, 아주 좋아요. 멋져요. 와, 천재네.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네,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걸 진짜 느꼈어요. 네, 칭찬에도 이게 방법이 있구나. 네, 예, 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수! 네, 아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원서정 대표님.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원장님 네, 박사님. 네. 저도 박사님 강의 지난주에 듣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예.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대화하는 분들마다 그 공감의 말로 네. 구체적으로,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 네. 멋지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교갑 박사님도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저는 참 이래 이기분들이 이래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저한테 이래 도전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칭찬 관련되는 거 뭐 하겠다고 써놓고 나서 이제 그걸 현장에서 이제 접목할 때 그걸 항상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데 네. 그걸 할 수 있도록 항상 이 패차를 하나 내가 달고 다니고 있어요. 아, 칭찬 박사 하는 거. 네, 그래서 네.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뭐 칭찬 박사면서도 남한테 이렇게 칭찬 인정하면 되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해가 요사이 지역아동센터 내가 가가 옛날 같으면은 어린아이들 자꾸 말이지 그게 뭐라 그럴까 자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도 요사이는 관점을 바꿨어요. 그 지역아동센터 저 친구들이 어떤 거 잘하노 이렇게 구체적으로 빨리 탐색해가 네. 그 부분을 하나라도 더 칭찬해가지고 네. 분위기를 업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행동을 하나씩 하나 돼 나가는 게 참 내 자신한테 노력하면 되구나 하는 걸 네,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가지고 그게 머리로도 되고 마음으로 되고 행동을 모두 나올 때는 5분의 칭찬 박사 과정을 일기행기 참 보람있고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 반복하는 게 보람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화면 공유를 예. 지난주는 이제 칭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2강, 3강을 연달아 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자. 우리 인생의 키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겁니다. 칭찬도 다른 사람 칭찬하기 전에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미안하지만 자상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좋지 않는 피드백이나 그런 충고 또 그런 훈육을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고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무척 쑥스럽고 정말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인생 성공의 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 국민, 여러분이 일단 20가지 하셨지만 전 국민 100가지 칭찬 차도둑이 운동을 벌써 이것만 해도 30년이 됐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 정말 최고의 학력을 가져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저 자신도 원래 열등감이 정말 많던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깨달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가장 부족한 것이 자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칭찬은 좀 해요. 근데 자기 칭찬은 절대로 못해.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분에게 약간의 여러분이 지적질이나 그 사람을 비난해봐요. 뚜껑 확 열려요.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 강의의 가장 기초의 두 번째 강의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칭찬하라. 아, 아주 중요합니다.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이 노래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할 때는 들으셨으니까 이제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김도연 우리 칭찬대학교 총괄본부장님과 옛날에 고춘자 장속팔 할 때 그 장속팔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 장광팔 선생님인데 뭐 70도 넘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음반을 내게 됐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대학교 교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노래를 불렀던 두 분보다 제가 훨씬 더 칭찬 노래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1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한 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경쟁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또 생각하면서 잘 아는 게 아닌데 정말 조금 아는 건데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머리, 공부, 기술, 태도, 이 네 가지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머리, 공부, 기술 이 세 가지 다 합하여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93%가 태도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책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태도가 나빠서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 저는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머리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태도 하나만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 할 정도로 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중에 칭찬하는 태도가 최고인데 이제 칭찬하는 태도까지 가졌으니까 저는 못할 게 없겠죠. 자, 대학에서 93점이면 A학점입니다. 태도만 좋으면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어도 태도만 좋으면 93점짜리 A학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3%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칭찬하면 결국 7%까지 다해서 100점짜리 인생을 A 플러스 인생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정말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외쳐봅시다. 이 세 가지. 나는 태도가 좋다. 나는 태도가 좋은 천재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자, 오른손을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도가 좋다. 태도가 좋다. 태도가 좋은 나는 천재다. 천재다. 나는 성공할 수 성공할 수 있다. 있다. 예. 성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태도 좋다. 나는 태도가 좋은 천재다. 천재다. 성공할 수 성공할 있다.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태도가 좋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익숙해 있지 않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 많은데 우리 그걸 한번 칭찬 박사니까 뛰어넘어야죠. 자,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 겸양의 미덕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버지도 참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인성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훌륭하게 키웠는데 손흥민이 진짜 매 게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손흥민은 매 게임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하냐? 그 아버지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책에 사필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은 항상 이제 뭐 교회를 다닌가 봐요. 그래서 감사해라. 다 맞는 이야기죠. 겸손해라. 다 좋죠. 근데 축구 선수는 겸손 가지고 성품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고 축구 선수는 현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제가 속이 타고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에게 제가 그 나도 칭찬 박사 될 수 있다. 그 책에 손흥민 아버지에게 보내는 제가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 아직 못 받겠죠. 자, 왜 그러면 내 능력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가? 내 능력을 드러내면 금방 우리나라에서는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능력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칭찬이 최고입니다. 사랑도 최고의 사랑이 뭐냐? 칭찬입니다. 최고의 사랑 뭐 내 어려운데 참아주고 뭐 맛있는 걸 해주고 뭘 안마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최고의 칭찬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이 최고의 사랑이라니까요. 부부간에 제대로 칭찬을 못한다. 사랑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정말 홀홀 날아서 자기답게 그의 인생을 살게 해줘야 그게 진짜 배우자 아닙니까? 또 그런 진짜 코치, 부모, 자녀들의 코치가 되셔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벤자민 프랭클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은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늘 속에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랴. 그렇지요. 해시계 그늘 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뭐 체면이 있지 이 나이에 쑥스럽게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사실 창조주에게 여러분 큰 대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자신감을 알면 정말 성공이 보입니다. 자신감의 사전적 정의 뭐라고 돼 있냐?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 자기를 믿고 자신감이잖아요. 감. 그래서 자신감은 실력,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왠지 오늘 잘 될 것 같아. 꼭 성공할 것 같아. 자신감이라니까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33살 아들, 30살 딸, 27살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둘째, 제가 뭐 당연히 큰아들을 제일 많이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둘째 딸에게는 자신감을 매우 강조했어요. 애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항상 불안했거든요. 제가 8살 때 들어가면 거의 모든 거에 1등 할 텐데 7살 때 가지고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심어줄까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은 어렵게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더라. 그래서 대학에서 1학년 때 모든 축제에 무슨 대회가 있다라면 꼭 참석하더라고요. 한날은 대학 전체에서 도전 골든벨을 한다 그래요. 그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딸아, 퀴즈도 자신감이다. 너가 딱 퀴즈가 문제가 나오는데 약간 헷갈려도 일단 기회를 잡기 위해서 버튼을 먼저 눌러라. 그런 다음에 생각하고 말해도 충분하다. 퀴즈도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딸이 2시간 후에 이제 50문제 중에서 48문제가 갔는데 남자 선배하고 자기하고 2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문제가 주는데 헷갈려.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전에 아빠가 말한 퀴즈는 자신감이다. 일단 눌러라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먼저 눌러놓고 약간 생각해서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혼자 50번 도전 골든벨을 딱 울리고 아빠 제 장학금 탔어요.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그 대학 2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박사님 이제 되셨으니까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인생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여러분의 건강 기록을 제 딸이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나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기록물 관리사, 이건 대학원 이상 나오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국가기록물, 청와대 기록물 관리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록물 관리사 우리나라 5개 대학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그 역할을 그래서 제 건강기록도 우리 박사님들의 건강기록도 제 딸이 다 최종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면접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야, 면접도 자신감이다. 입구에서부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일 꼭 해봐라. 최종 면접에 250명 지원해서 최종 면접에 3명이 올라갔는데 우리 딸은 26살 이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이제 했고 2사람은 여기 신림동에 있는 대학원을 둘 다 나왔고 제 딸은 한국 외대를 나왔는데 그분들은 5년, 7년 이미 경력자입니다. 경력자. 제 딸은 그냥 대학 이제 막 졸업하고 온 거고 대학원 졸업 막 그 해에 졸업했고 그런데 어쨌든 면접 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도 경청하면서 잘했고 답도 잘 말했고 마지막 그 2 면접관을 칭찬까지 해버려서 완전히 이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긴 이래로 30대 중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처음으로 20대 26살이 앉아가지고 깜짝 놀란 일이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면접에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뇌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무려 20% 자신감이 없을 때
평소 때 뇌의 크기에서 줄어듭니다. 20%가 줄어들면요, 기억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좀 심하면 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체크를 해봤더니 평균 9점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중상위권에서 9점 차이면요, 학교 색깔이 전혀 달라집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 등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험도 자신감입니다. 인생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이거 자신감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 관리를 하는 거고, 자신감이 없으면 실력 관리를 못해서 실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에이 강의 별로네, 재미없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는 할 수 있다. 친구들의 응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트를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틴트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5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틴트를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정말 칭찬 운동이, 미인대칭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이, 여러분, 박수는 손으로 하는 칭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응원, 정말 응원은 놀라운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98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매일 저녁, 옛날에 성북역, 지금 광운대요, 거기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와 가지고 광화문으로 가서 광화문에서 다시 종로통을 빠져나와 가지고 신설동 대강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고대 앞으로 해서 매일 하루에 20km씩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광화문으로 통과하면서 종로통을 지나가면 퇴근길이 딱 그 시간이 되는데 제가 7번, 백넘버 7번 유니폼을 입고 뛰었더니 아마 사람들이 착각했는가 봐요. 제가 아시안게임 나가는 선수인 줄 알고 막 엄청나게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제가 종로 5가쯤 가서는 지쳐가지고 약간 걸어가고 싶은데 계속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이게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신이 나고, 그래서 동대문을 지날 때까지는 계속 박수가 나오기 때문에 신설동, 그런 다음에 대광고등학교 쪽으로 하면 전혀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응원의 중요성,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저 박수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고 계속 더 힘차게 뛰었던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응원의 위대함. 자, 자신의 키보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자기 암시 칭찬. 다른 사람이 칭찬 100번 해준 것보다 내가 제대로 나 칭찬을 해주는 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자기 암시 칭찬.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프로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자다.
잘 된다,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네. 이 자기 암시 칭찬을 좀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어느 날 진짜 내 것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지금도 신림동에 살고는 있지만 서울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을 얻어서 서울대생과 고시생을 바꾸지 않으면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2002년도에 서울대 앞에 사무실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그 아이들에게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지금 대학원 1학년이고 사법고시 1차로 합격했고 그런 그 아이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40명 정도를 교육시켰는데 너는 장점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없다고 딱 눈을 딱 감고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연대 법대 나온 아이니까 저는 하나 있어요. 둘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맨 뒤에 이대 법대 나온 여자아이가 저는 10개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했냐. 너희들 몽땅 정신병자다. 옛날에 그 나이에 서울법대를 가면 뭐 서울법대 꼭 아니더라도 서울대를 가면 동네에서 시골에서는 다 프랭카드 걷어줬어요. 프랭카드.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서울법대를 가가지고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하고 지금 대학원 1학년인데 2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학교에서 자신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칭찬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열정적이다부터 10번까지 시작.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프로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자다. 잘 된다. 잘 된다. 네. 이렇게 하루에 이걸 한 번씩만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면 더 좋고 정말 자신감이 확확 생깁니다. 꼭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자, 성공한 백인의 공통점에 대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저자 지그지글러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지그지글러 박사는 정말 최고의 동기부여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77세의 나이로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실 체육관에서 이분 강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흰머리를 날리면서 77세가 20대에게 30대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면서 외치는데 딱 30년 후에 내 모습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렇게 행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지그지글러 박사는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계에 성공한 100사람을 연구해봤는데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장점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CEO가, 리더가 그 구성원들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서 그 장점을 칭찬해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칭찬 박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성과보다는 그의 존재와 가능성을 칭찬하고 과거 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칭찬하고 칭찬은 긍정적 예언이고 가불이다. 특별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이 칭찬해야 됩니다. 경제와 경기는 전문가들이 심리라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5번째, 외모, 성취, 자질, 잠재력의 4단계로 칭찬하라.
여섯 번째,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아닙니다가 그 겸양의 미덕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칭찬은 감사로 받아요. 감사합니다. 나를 존경스럽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은 더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신의 한 수 더 훌륭하십니다 라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은 더 훌륭하십니다. 미남이다 미인이라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은 더 미인이십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덧자. 일곱 번째, 사촌이 잘 되면 기립박수를 쳐주고 형제가 잘 되면 잔치를 해주자. 한국 사람들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고 형제가 논을 사면 배가 찢어지죠. 그 못된 배를 제가 국민적으로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정말 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갔답니다. 왜? 자꾸 형제들이 뭐 달라 뭐 조금만 하면 또 그리고 어떻게 알아서 무슨 단체들에서 후원금 내라고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당수가 이민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최고의 칭찬인 기립박수로 칭찬해라. 예, 기립박수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1000명 중.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직접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는 그 기립박수를 참 많이 치게 합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저는 기립박수 한 거의 5000번 정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니 저 혼자 다 받은 것 같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걸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기립박수 운동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는 입에 칭찬하라 운명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칭찬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칭찬하면 경제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다. 자, 여러분 이 도화지에 이 메모지에 뭐가 보이십니까? 점을 가운데 놨으니까 주로 점을 보시겠죠. 아까 우리 이교학 박사님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약점을 잘 개선하고 고쳐줄 것이냐 그들의 장점을 개발해서 칭찬해 줄 것이냐 그게 교육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교육단체에서 학교에서 약점 개선에 포인트를 줬지 장점 개발에 포인트를 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은 저는 장점이 100가지 이상이 있고 단점은 10가지 정도 있다. 10대 1로 장점이 10배 많다. 그런데 다만 내 장점과 단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역설적 장점 20가지를 제 책에 기록했습니다. 역설적 장점. 예를 들어서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정규 졸업장이 없다.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장점이다. 또 어머니가 셋이고 아버지가 둘이고 이 5분의 부모님을 경험한 것이 큰 장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장점 20가지 역설적 장점을 책에 실었더니 많은 사람에게 전화 왔어요. 아니 박사님이 신입니까?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인간 이해가 조금 되면은 다 가능합니다. 행복과 불행도 성공과 실패도 결국은 약점 개선에 포인트를 두냐 장점 개발에 포인트를 두느냐 그게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위한 100가지 칭찬.
우리 칭찬 박사님들은 사실 칭찬거리가 너무 많지. 원서정 박사님 20까지는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80까지 채우세요. 이번 주에 네, 네. 쓰셔야 됩니다. 제가 금방 말해도 100가지는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고 원서정 박사님 1000가지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척 그게 사실은 어색해요. 쑥스럽고 이거. 네,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서 당당해집니다. 그럼 자신감이 저절로 붙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큰 소리 뻥뻥 치며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렇죠? 나는 장점이 많다. 여러분 다 장점이 많습니다. 나는 잘 웃는다. 나는 미소가 아름답다. 나는 인사를 잘한다. 나는 인사를 잘 받아준다. 나는 칭찬을 잘한다. 또 칭찬을 자주 듣는다. 나는 장점을 잘 발견한다. 나는 감사 표현을 잘한다. 네. 여러분의 이미 대부분 20가지 장점을 쓰셔서 자 이거 안 그러는데 나 잘 못 웃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부터 웃으면 됩니다. 인사를 잘 안 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그때부터 인사하시면 됩니다. 칭찬은 제가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출발할 때 결론을 찍고 갑니다. 가서 찍는 게 아니라. 칭찬은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 함경희 박사님 은퇴 후에 이렇게 멋진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더 젊게 사실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가서 그 정도 이렇게 사셨는데 이런 자기 칭찬 자기 걸 쫙 써내가서 보여주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가지 칭찬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2강입니다. 이제는 3강을 할 텐데 3강 하기 전에 10분간 지금 8시 56분이거든요. 9시 6분 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분이 넘어가서 9시 7분 네 10분간 커피도 마시고 조금 물도 마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자, 제 3강은 나는 행복한 칭찬 박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 칭찬 박사 저기 2급인데 이 2급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2급이 아니라 옛날에는 원래 3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3급으로 하고 2급은 8시간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1급 16시간 정도 하고 강사 과정 5주를 하고 뭐 이렇게 5주를 한 5시간씩 5주 25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3급도 주니까 너무 요즘 뭐 어쨌든 자격증 홍수 시대인데 3급을 배우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박사님들이 특별히 오시고 그러고 뭐 대단한 분들이 오는데 3급 주기는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2급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 2급은 그래서 1급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제 옆에 계시는 웃고 계시는 분이 88세입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제가 아주 최고 존경하는 이선재 교장 선생님입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저 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런 평생교육법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분이 은퇴를 하시면 자녀에게나 이걸 물려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학교를 인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칭찬 박사만 저 학교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진이고요. 네. 네, 칭찬 한마디가 미래 사회 인재를 키웁니다. 맞습니다. 이건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과 우리 칭찬 박사 협회가 MOU를 맺고 제가 벌써 2018년이네요. 대한민국 영광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교사 분들에게 90분 특강을 하고 또 이어서 오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또 90분 특강하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아까 그 띠틀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 교육정책 뉴스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류의 칭찬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 위대성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칭찬은 저는 뭐 참고로 이해는 해 주십시오. 기독교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 에덴 동산에는 뭔만 있었냐?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죄가 들어오고 무슨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는 결국 칭찬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학교 뭐만 있어야 되냐? 칭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람 교육됩니다. 최고의 훈육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칭찬했잖아요. 그걸 자화자찬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화자찬, 나를 사랑하라. 이 강의도 말씀드리기 자기를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감도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기암시,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적극적이다, 이것도 자주 해보시라. 자, 여러분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의 선택도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녀들이 왕자 맞지요? 저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왜 썼느냐? 자기 자녀들, 왕자들 중에서 한 명이 어쨌든 먼저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왕다운 왕, 제대로 지혜 있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 저 잠언서입니다. 그 잠언서 27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 은을 만든 데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만든 데는 풀무, 용광로가 필요하고, 금 같은 사람을 만드는 데는 반복된 칭찬이 필요하다 이거죠. 칭찬 한두 번이니까 뭐 해도 별로 효과가 없네? 아닙니다. 칭찬은 반복이 핵심입니다. 반복된 칭찬만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요.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많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 모든 국민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못 나오냐? 그분들이 칭찬을 못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순간 칭찬하는 그 정도야 들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진짜 부모로부터 제대로 칭찬이 필요했고,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칭찬 교육을 하느냐? 저는 제 10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집을 살짝 나가셔가지고 제가 고생은 진하게 했지만 할머니하고 아버지도 집 나가고 할머니하고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더 이상 150원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제가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그만두고 뭐 서울로 올라가지고 평화시장에서 교복 단추다는 일이 제가 첫 번째 일인데,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12살 올 때까지 대략 딱 쉬어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10,000번 정도 제가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10,000번. 그러면요, 하루도 엄청 매일 제 생각에는 한 20-30번은 칭찬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리기도 많이 했어요. 엄마 없다고. 우리 면에서 엄마가 집 나간 사람 1호가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완전히 친구들이 저를 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집 나가니까 아버지도 집 나가더라고요. 그래 할머니하고 살아가지고 그 150원 육성회비가 없어서 제가 못 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끝까지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앞으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칭찬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칭찬 박사라는 단어도 제가 만들고 정말 칭찬 대학원 대학교까지 제가 정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진짜 대학원 대학교 생각했는데 요즘 돈이 제대로 벌릴 것 같으니까 통째로 그냥 대학을 인수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갑을 칭찬하셨어요. 칭찬의 핵심이 갑을 칭찬입니다. 예언적 칭찬입니다. 지금 된 거 현실 평가형 칭찬이 아니라 예언적 칭찬.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데 처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만나자마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는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처음 만나자마자 3년 후에 될 그 변화를 미리 알고 땡겨서 이야기해 줬는데,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은 반석이 되어서 제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갑을 칭찬.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자꾸 말해주고 칭찬해 보십시오. 사실 제 아들 큰아들은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 되라고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아예 세계 평화를 해서 일하라고 김평화로 지어졌는데, 고3 때 진짜 되겠다고 가져왔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학대학을 처음부터 서울대 가지 말고 신학대를 먼저 가라.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우리나라 차세대 교육계 모델 목사가 되어서 뭐 아무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님도 그의 훈몽에 뭐라 그랬냐? 대찬성 달초, 큰 회초리보다 큰 대찬성, 큰 칭찬이 낫다. 선생님들이 뭐 훈육 이야기 하시는데 훈육이 아니라 칭찬이라니까요.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2급 기수는 채찍으로 말을 다루고 1급 기수는 채찍과 당근으로 말을 다루고 특급 기수는 당근만으로 명말을 만든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말을 다루는데도 1급 특급 기수는 채찍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딸들을, 그 귀한 아이들을 채찍으로 다룬다? 말보다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벌써. 우리 자녀들을 칭찬만 하면 결코 이 아이들이 뭐 손흥민 자꾸 교만하지 말라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칭찬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괴테도 현재의 모습대로 칭찬하면 지금보다 못하게 되고 잠재력대로 칭찬하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형 칭찬을 하면 지금보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해야 되냐? 잠재력 칭찬을 해야 위대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잠재력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잠재력 칭찬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칭찬을 해도 평가형입니다. 바벤바 부족은 잘못한 사람 2박 3일 칭찬만 한다 그랬잖아요. 김기현의 칭찬이 엄마 밥보다 위대했다. 예, 제가 어머니가 10살에 집 나가면서 제가 밥은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어르신들의 끊임없는 칭찬이, 그 위대한 어르신들의 칭찬이 우리 엄마의 밥보다 훨씬 위대해서 오늘의 김기현 칭찬 박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 있었으면, 집 안 나갔으면 저는 여러 번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뭐 겨우 전남대 법대 가가지고 사법고시 정도 겨우 학교에서 뭐 판검사를 하든지 뭐 국회의원 정도 할 수 있겠죠. 서울대학은 꿈도 꿔볼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주신 바람에 제가 서울대 법대 외에는 내가 갈 학교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단정을 하고 공부를,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제가 82학번이라 그랬잖아요. 검정고시로는 전국 수석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자, 칭찬이 주식이고 밥은 간식입니다. 정말 간식 밥만 주지 말고 진짜 주식, 칭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라 그랬습니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번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좀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인간의 의식의 발길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1부터 1000까지 룩스, 이 전등의 밝기, 룩스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1부터 1000 중에 가운데점이 뭐냐? 200입니다. 200. 200이 용기입니다. 의식 수준이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이 그냥 행동으로 용기만 아니고 수준 자체가, 의식 수준 자체가 용기라는 단어. 감정 상태는 언제나 긍정.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힘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200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 200인 사람은, 200 이상인 사람은 15%밖에 없습니다. 85%는 200 이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줄지도 모릅니다. 힘을 주는 사람 200 이상입니다. 칭찬 박사는 어디냐? 여기 보십시오. 540. 제 목표가 칭찬 박사는 540. 그런데 540은 0.4%밖에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 게임은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수준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우울한 사람, 뭐 이런 사람 근처도 못 가죠. 주로 우울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일단 200 이하입니다. 그분은 미안하지만 이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540. 감정상태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제 어머니 집 나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께 얼마 전에도 병원 갔다 오다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행동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0은 평화입니다. 감정상태에 언제나 행동은 언제나 내 나라, 내 가족,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인류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 꽂혀 있는 사람 600 수준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540 정도 딱 되면 너무 좋습니다. 600인 사람은 1000만 명 중에 통계치로 1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0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의식 수준 600인 사람이 나는 맞다! 라고 외치면 이 우주 돌아가는 원리 속에서 신은 누구 편을 들어주냐? 이 한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데이비스 호킨스의 이 표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용기가 났고요. 아, 네, 이렇게 미인대책 운동을, 칭찬 운동을 40년 펼쳐도 쉽지 않구나 하고 약간 실망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다른 이해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칭찬 박사는 200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용기 있으셔야 되고, 의식 수준은 용기고 긍정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행동을 하시고 결국은 540 이상을 한번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칭찬은 아까 의식의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라는데 그럼 칭찬의 차이는 몇 배 나냐? 10,000배 납니다. 10,000배. 그래서 제가 칭찬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2500년 전에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능력만 활용할 줄 알고, 평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제가 리더십 박사인데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한 사람은 현명한 인류 리더이다.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은 평범한 이루 리더이다. 자기 능력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삼류 리더다. 삼류 리더가 정말 많고요. 가끔 카리스마가 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활용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 평범한 이루 리더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갔고 또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할 줄은 현명한 인류 리더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높여줍니다. 칭찬하면 나는 현명한 인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량은 10,000배 차이가 날 수 있다. 10,000배.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나의 겉모습에 나를 가두지 말자. 학력, 외모, 경제력, 스펙에 갇히지 말자. 나의 겉모습에 가두는 일은 나를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여주셨냐? 1억 분의 1도 못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저를 잘 알죠. 잘 알긴 뭘 잘 알아. 나를 정말 모릅니다. 착각이죠. 그 정도로 자기 공부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한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인간 이해를 가장 깊이 한 사람이 저는 괴테라고 보고 있거든요. 괴테의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의 장점을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한 걸 칭찬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 참 드물지요.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친구를 막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촌 연삼 배가 아프고 형제가 논삼 배가 찢어지는 이상한 일이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사촌이 논사면 기립박수를 쳐주고 형제가 논사면 잔치를 해주는 그런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이 교육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106가지 칭찬의 비유와 효과. 칭찬은 적군도 친구로 만듭니다. 칭찬은 긍정적 예언이고 가불입니다. 칭찬은 자체가 행복 경영입니다. 칭찬은 화장품입니다. 바르면 즉시 예뻐지기 때문이죠. 칭찬은 범죄자도 선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첫날 말씀드린 바벤바족처럼 칭찬은 평강공주입니다. 바보도 장군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거의 106가지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1가지를 했는데 이제 좀 더 늘려서 105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벌써 한 20년 전에 KBS나 뭐 MBC나 라디오에도 참 뭐 101가지 칭찬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제 책 밝히지도 않고 하는 수준 낮은 방송국의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죠. 그냥 제 책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자, 나는 평가하는 부모인가 칭찬하는 부모인가 한번 에디슨의 어머니 또 에디슨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주로 다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신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도전 또 어떤 느낌, 깨달음 한 두 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백창희 박사님. 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상담 교육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네, 예, 이 영상을 그때 활용했던 게 갑자기 탁 떠올라서 네, 예,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영상을 다시 되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위대한 어머니 바람에 위대한 아들로 재탄생했다는 칭찬의 힘을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예, 다시 보는 옛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모로서 에디슨 3개월밖에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런 내친 전응하라고 평가한 그 아들 그 편지를 보고 피눈물이 났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새빨간 거짓말로 결국은 에디슨을 1093개를 발명하는 위대한 발명왕으로 오늘 에디슨 덕분에 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에 또 뭐 잭 웰치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에디슨 회사 회장이었으니까. 네. 원서정 박사님. 네. 네. 저도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전에 봤던 생각이 나는데 또 잊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다시 새롭게 생각나서 위대한 어머니의 현명한 칭찬은 자녀를 천재로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거를 더 깊이 감동 있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엄마 칭찬으로 결국은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데도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엄마가 칭찬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 정도 못 가겠습니까?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칭찬으로만 딱 바꾸면 게임 끝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사람 공부냐 일 공부냐. 사람을 아는 것은 군왕의 길이요. 일을 아는 것은 신하의 길이다. 정말 저에게 성경 구절보다 어쩌면 더 가슴에 와닿은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군왕의 길이요. 일을 아는 것은 신하의 길이다. 군왕이 되려면 사람을 아는 사람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하가 되려면 일만 알아야 된다. 일을 알면 된다. 전문가만 되면 된다. 자격증만 많이 있다면 된다. 대학만 나오면 된다. 명문대학만 나오면 취직하는데 크게 걱정 없다. 다 신하의 길을 교육 목표로 삼고 우리의 부모들은 따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군왕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중에 돌격대장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군왕이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맨날 시끄럽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늘 시끄럽잖아요. 늘.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노릇이죠.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알면요. 신하의 위치에 있어도 왕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람을 모르면 왕의 위치에 있어도 신하처럼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국민 탓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 일 교육시킬 거냐 사람 교육시킬 것이냐 내 자녀 신하 교육이냐 왕 교육이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중국의 2대 명저 아니 중국의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유의 반경 500페이지 정도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알고 있는가? 에디슨은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모른다. 그 말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1억 분의 1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나를 잘 알죠. 잘 알긴 뭘 잘 알아. 정말 무지한 사람의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용감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1억 분도 모르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쁜 평가를 내렸잖아요. 에디슨 선생님처럼. 그게 죄예요, 죄. 한 인생을 김기현 박사의 칭찬 예찬, 칭찬은 밥입니다. 칭찬이 주식이고 밥은 간식입니다. 오늘 먹을 칭찬밥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내일 먹어야 될 칭찬밥이 있으니까. 왜? 주식이니까 그때그때 매일 10명 이상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3분씩 지난주에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좀 익숙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매일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매일이 기적이고 매일이 행복입니다. 매일이 성공이고. 칭찬은 매일 먹어야 될 주식입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부모가 칭찬 박사가 된다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되냐? 이 5가지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창을 열어서 이 5가지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성, 지성, 창의성을 가진 초인류 리더가 된다. 두 번째,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된다. 세 번째, 융복합 협업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감 넘치고 자부심 높은 인재가 됩니다. 5번째, 일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람을 아는 큰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인재입니다. 인천대학에서 2018년 보직 교수님 대상으로 총장님이 초청으로 제가 가서 부총장 이하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들 모셔놓고 특강하고 끝나니까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다 마음에 들지만 그중에 이 5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역시 그분은 큰 인물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들이 그런 자신만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의 본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전부답니다. 그게 경영의 전부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동기부여만 잘하면 경영 성공인데, 오늘날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이 동기부여를 못하고 일을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계의 전설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전 회장인 리 아이아코카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동감하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회사 경영, 직원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동기부여는 많은 월급, 연봉이 아니라 돈보다 멋진 칭찬이라는 사실을 리더들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네. 아까 좀 말씀드린 어머니의 칭찬이 경영의 신을 만들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사, 에디슨 전기회사의 전 회장입니다. 경영의 기지로 불리는 GE의 전 회장 재결치는 어릴 때 심한 말다툼으로 사람의 눈총,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경영의 귀재로 불리는 GE 전 회장 잭 웰치는 어릴 때 심한 말더듬이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성공적인 대화법, 칭찬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칭찬이 위대한 인물로 잭 웰치를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 권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사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오늘의 잭 웰치를 만든 거죠. 어머니의 칭찬 대화법.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유사일의 수많은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모든 아이는 다 천재로 태어난다. 우리 박사님들, 아이로 혹시 안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이로 태어난 거 맞잖아요. 그럼 뭘로 태어난 거예요? 천재입니다. 버크민스터 폴러, 미래학자, 미국의 2대 천재학회 회장, 그는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난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보고, 그럼 나 천재 맞네? 나 아이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럼 천재 맞네? 그러면 내가 원래 천재였네?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일어나셔서 다른 분들에게
천재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90도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에게 천재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90도로 꼭 인사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나오겠지만 정말 나한테 못한 거, 마음에 안 든 거, 우리는 그건 말할 줄 알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대단한 인물인지, 정말 천재인지, 우리가 천재를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원래 천재였습니다. 지금도 천재시고요. 그래서 이 천재성을 깨워주는 것이 부모, 교사, 강사, CEO, 성직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사명은 안 하고 두 번째부터 하려고 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없었던 겁니다. 칭찬 잘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가 찾는 진정한 천재요, 진정한 영웅 맞습니다. 자, 칭찬 박사는 위대한 명예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정말 끝까지 명예는 갖고 싶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칭찬하면 됩니다. 가르치거나 지적해가지고는 절대로 명예를 가질 수 없습니다. 칭찬 박사로 살면 명예는 물론이고 권력, 돈까지 따라오며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뭐 다른 건 좀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돼가지고 항상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되는데 우주의 제1의 법칙이 뭔 줄 아신가요? 뿌린 대로 거둔다거든. 우주의 제1의 법칙. 그래서 제가 요즘 부쩍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했더니 명예는 물론이고 권력, 돈까지 따라오는 것을 제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22년 전에 제 제자였던 분이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셔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어떤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돼 있어서 지금 아주 혁명적인 일이 지금 잠시 후에 벌어질 겁니다. 몇 시간을 지금 제 강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위대한 칭찬 한마디면 1년은 넉넉히 살 수 있고 기념비적인 칭찬 한마디면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칭찬 한번 자녀들에게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해보십시오. 부하 직원에게도 또 해보십시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칭찬을 생활 속에서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받아봤고 그 받은 것만큼 칭찬은 못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기념비적인 칭찬을 해야 평생을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사람을 양성하는 거냐, 학위나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은 행복한 사람 만드는 거죠. 행복하면 칭찬하면 그런데 행복한 사람 됩니다. 결국 칭찬하고 받는 칭찬 박사 양성하는 것이 결국 모든 교육의 목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칭찬 잘하는 자녀 만들면 자녀 교육 성공이죠. 우리 일기 분 중에서 자녀를 아무튼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산고등학교 수석하고 결국 서울의대를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되었거든요. 그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칭찬 교육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둘째가 이제 서울의대를 가게 된 건데 혹시 주눅들까봐 첫째한테도 제대로 칭찬을 못하고 둘째한테도 칭찬을 못하고 칭찬 박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칭찬 박사 이제 1급 나아가서 여러분은 2급이 아니라 칭찬 박사 강사에도 도전하셔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리더, 훌륭한 칭찬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대학교 칭찬 박사에 가고자 하는 길은 전국과 세계 칭찬운동 전파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박사 마을, 칭찬 박사 학교, 칭찬 박사 회사, 칭찬 박사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칭찬이 실력이다. 실천이 실력이다. 실천이 능력이다. 그래서 칭찬 박사 2급, 1급 강사 과정이 있고요. 공감 소통 전문가와 또 강사 과정이 있고 감성시 전문가 과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자격증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도 자격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초일을 리더십 스피치 최고의 과정, 자신감 성공 지도사 이것도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칭찬 릴레이 전문 강사 이것도 역시 저에게만 있습니다. 만병통치 운동 지도사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따라한 사람이 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자격증은 발행은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교육 지도사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 박사는 정말 인생 마술사입니다. 다른 마술은 눈속임인데 이 칭찬 박사는 사람이 진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술사입니다. 박사님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칭찬 박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칭찬 박사님이 가진 칭찬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 차례입니다. 한번 멋진 도전에 계속 함께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1급을 강의하게 됩니다. 자, 원서정 박사님, 오늘 강의 수감 간단하게 하고 뭘 어떻게 실천하시겠다? 네. 아까 숙제 내주신 대로 네, 하루에 10명 이상 칭찬하기 네, 도전하고요. 네. 그리고 100가지 칭찬에 80가지 나를 칭찬하기 빠뜨린 거 80가지 칭찬하기 도전하고요. 네, 이번 주는 할 일이 더 많네. 그래서 중부대학에서 이거 가르쳤더니 교수님 이거 교양 과목인데 전공 과목보다 숙제가 많아요. 네, 열심히 도전해서 네, 화이팅! 존경받는 어머니 또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칭찬하며 한 주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경희 박사님. 네.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주제처럼 성공 인생을 키는 자신의 사랑이고 네, 또 자기 칭찬이다라고 한 것처럼 좀 더 저 자신도 열심히 칭찬을 해서 자존감을 높이고요. 그 자존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칭찬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백창희 박사님. 네, 오늘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본 영상도 있고, 네, 말씀 중에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인재에서 저도 5번째가 일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람을 아는 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랑 또 융복합적이고 협업하는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말에도 요즘 온라인 수익화를 하고 있는데도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하고 네, 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때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도 배우게 돼서 예,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저도 10명 이상 칭찬하면서 요번에는 제가 누구한테 어떤 말로 칭찬했는지도 한번 직접 네, 써보면서 네,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하신 것을 우리 카톡에 공유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네. 훨씬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익 박사님. 와,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PC 본체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을 하고 좀 번거롭네요. 좋은 말씀 여전히 잘 들었고요. 네, 저에게는 숙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칭찬하는 저의 달라진 모습을 저를 상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숙제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칭찬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을 결국은 내 칭찬을 빨리 써야 됩니다. 그 쓸 때 신체적인 부분, 나는 건강한 마음껏 박수 치는 건강한 두 손이 있다.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 정말 얼굴이 잘생겼다. 뭐 예쁘다. 첫인상이 좋다.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성취한 것.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글짓기를 잘해서 뭐 무슨 상을 받았다. 그림 그리를 잘해서 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 초등학교 때 뭡니까? 이 개근상 받은 것까지 한번 쫙 나열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야, 내 진짜 적당히 산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네.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이력서 아니 전체 자서전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적인 측면에서 나는 열정적이고 뭐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을 하고 뭐 이런 성품적인 거 쭉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대 때 칭찬, 20대 때 칭찬, 30대 때 칭찬, 40대 칭찬, 그리고 자격증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성취입니다. 칭찬거리가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우리 김경호 박사님. 네. 네. 저도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제 자신에게 칭찬하는 건데 네. 진짜 20가지 만들다가 머리털 다 뽑히는 줄 알았는데 80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 칭찬을 별로 받고 자라본 기억이 없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칭찬을 못하는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은 잘 되는데 오. 네, 그 아주 엄마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소리까지 이제 듣는데 네. 아직 남편 칭찬은 네, 좀 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잘 열심히 한 대로 아까 뇌가 20% 예. 네. 그렇게 기능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좀 충격을 받았고요. 네. 네. 이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참 중요하구나.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칭찬을 잘할 수 있다는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네. 한 주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또 누가 안 하셨죠? 교갑 대표님. 네? 이교갑 대표님. 이교갑 박사님 일기신데 없는 거. 저도 좀 찬스를 줍니까? 저한테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칭찬할 때는 저희 과거 현재보다는 상대방이라든지 저희 미래의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네. 칭찬할 수 있도록 그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시니어이시고 이러는데 끊임없이 배우시고 정말 미래에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더 훌륭한 명강사가 될 우리 이교갑 박사님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의 10년 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큰 무대에 설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삼행시 칭찬 얼마나 하셨습니까? 삼행시로. 여러분의 일단 단톡방에 지금 끝나면 여러분의 이름을 삼행시로 멋지게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차 타고 지금 가야 돼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라도 제가 꼭 보고 그럴 테니까 저는 삼행시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25,000명 정도에게 삼행시 칭찬을 해줬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 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가려는데 22년 전에 제 제자라고 찾아왔잖아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말 해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칭찬 박사 2급 과정 정식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멋진 칭찬 박사 1급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오늘은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저 기다리는 네. 사람이 있어서.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종료합니다.